이 시간 디멘전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지난주는 또 강하게 반등이 나와주면서 그렇죠. 기분이 좀 좋게 시작을 할 수 있는데 한 주간의 어떤 움직임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행스럽게 네. 이게 미국 기준으로 보니까 9개월 만에 최고의 한 주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확실하게 많이 빠진 순서대로 시장에서는 이게 낙폭과대가 최고의 재료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이 빠진 순서만큼 지난 한 주간 가장 많이 올랐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차트가 열려 있는데 보시면 많이 빠진 순서대로 지금 최고의 성과를 보던 게 일본 니케이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나스닥 100, 우리나라가 3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대만 가권 지수. 결국은 7월 11일 이후로 변동성이 엄청 커지는 장세에서 가장 많이 조정을 받았던 그런 나라들의 지수들이 가장 많이 올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한 달간 좀 그 사이에 좀 잘 버텼던 영국, 홍콩, 프랑스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는 하위권을 기록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 아주 어찌 보면은 상당히 작은 긍정적인 뉴스에도 엄청나게 크게 반응을 하는 다행스러웠는데 PPI, CPI, 소매 판매 내용이 이따도 약간 얘기를 하겠지만 예. 시장 기대와 대체로 부합하면서 양호한 주가 상승을 이끌어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여름밤의 꿈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여름밤의 꿈 안에서도 빅테크들이 정말 눈부신 반등을 보여줬어요. 맞습니다. 이게 확실하게 많이 빠졌는데 확실히 V자 반등 보여준 종목들이 꽤 있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제 엔비디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안에서도 확실히 업종이나 M7 다 좀 차별이 좀 있었습니다. 아까 국가별 시장 지수에서 나타났듯이 미국 업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달간 가장 많이 빠졌던 업종이었던 정보기술과 경기소비재가 S&P 500을 능가하면서 가장 많은 호성적 거의 8%대, 5%대의 지수 상승률을 보였고요. M7 내에서도 보면은 그 7월 11일 이후의 흐름을 보시면 확실히 말씀 주신 대로 정말로 큰 다행스러운 한숨을 내쉴 수 있는 그런 차트가 나왔는데 다음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본격 조정 국면 위에 M7 내에서도 메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요게가 상대적으로는 덜 빠지고 덜 오르고 하지만 어쨌든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근데 대표적으로 2분기 실적 제일 좋았던 게 메타였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성과를 보였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가장 많이 빠졌었던 게 엔비디아였는데 엔비디아는 상대적으로 V자 반등을 하면서 한 3위권 성과를 7월 11일 위에 거두고 있고 반면에 테슬라는 엔비디아하고 똑같이 빠졌는데 안타깝게도 확실히 성과가 실적이 상대적으로 부진하다 보니까 상승폭이 상당히 그렇게 크진 못했다. 아마존, 구글도 상당히 성과는 그렇게 크지 못했다. 결론적으로는 M7 내에서도 V자 반등을 낸 엔비디아와 원래 좀 변동성이 적었던 메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정도를 제외하면은 확실히 M7 내에서 다시 이번 변동성 장세에서의 반등의 성과가 갈라졌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8월 들어서 한바탕 소동이 있었지만 7월까지 이어져 왔었던 빅테크 초대형주들의 쏠림 현상이 이번의 변동성으로 해소될 줄 알았더니 조금 더 다시 지속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확실히 이게 생각한 대로 안 돌아간다. 예, 전망, 기대대로 안 돌아간다 이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확실히 대형주와 기술주가 사이즈별로도 놓고 보면 시장을 이끈 한 주였다 보셔야 될 것 그렇죠. 같고요. 이제까지 그 전에 나타났던 소형주가 또는 동일가 중에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거뒀던 거에 비해서는 이번 한 주간은 확실히 나스닥 100이 가장 좋은 성과. 그러니까 시충 과정이죠. 그 다음에 S&P 500 이 순서였고요. 초소형주가 의외로 일반 소형주보다 더 좋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흐름을 전체적으로 놓고 해석을 해보면 변동성을 잘 겪어내면서 위험선호 현상이 확실히 다시 좀 돌아온 거 아니냐. 적어도 이제 투자자 심리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한 주의 전환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반등장을 보면 항상 이끌어주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반등장에서 최고의 매수 주체는 누구였을까요? 야,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를 구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고 미국도 미국 개미들입니다. 예, 개인 투자자들이 이게 이 장을 이끌어냈는데요. 이게 보통 시장에는 이제 과거 이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마트 머니, 덤 머니. 덤머니. 예, 더미 앤 더머 할 때 덤. 이게 이제 되게 똑똑한 돈과 약간 바보 같은 돈. 그런데 대표적으로 스마트 머니라는 게 헤지펀드니 뭐 기관 투자자들 얘기하는 거고, 덤머니가 일반적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을 약간 비하하는 거죠. 어찌 보면 참치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이번 변동성장에서는 완전히 달랐다. 확실하게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학습된 효과 때문인지 몰라도 이번 하락장을 엄청나게 바이 더 딥, 엄청나게 저가면서 사들이고, 지금 차트가 열려져 있죠. 지금 하늘색 선이 개인 순매수 추인데요. S&P 500이 7월 초 이후에 조정을 받는 동안 지속적으로 지금 순매수를 공격적으로 일으키면서 끌어올렸고, 오히려 이렇게 많이 산 것을 이번 V자 반등 올라올 때 오히려 일부 이익을 실현하면서 확실하게 단기 매수 매도를 통해서 이익을 잘 챙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스마트 머니가 이번에는 일반 그런 우리가 전통적인 기관 투자자가 아니라 개인 투자자로 바뀌었다는 측면에서 시장의 큰 또 판도 변화, 굳이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단기에 또 급증하는 개인 투자자들을 보니까 예전에 코로나 팬데믹 때 급락을 했을 때 회복시켰었던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사기도 했지만 실적 시즌이 끝나면서 또 기업들이 또 자사주 매입을 했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가능했나요? 맞습니다. 이게 보통 뭐 이따 내일 이건 제가 한번 좀 더 좀 깊게 다룰 생각인데, 통상적으로 실적 시즌이 들어가면 그 페드드 블랙아웃이 있잖아요. 기업도 마찬가지로. 네, 기업도 블랙아웃이 있는데 이 자사주 매입에도 블랙아웃이 그렇죠. 있습니다. 보통 실적 시즌 들어가기 전달,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9월달 중순부터 시작해갖고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틀 정도까지는 기업들이 보통 소위 자사주 매입을 중단을 하거든요. 요게 이제 거의 끝나서 그 다음부터 지금 사실은 8월 초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자사주 매입이 시작됐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올해가 특히 작년보다 자사주 매입이 좀 더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S&P 500 지수가 반등해서 끌어올라갈 때 위에 보면은 S&P 500 자사주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S&P 500 중에 시총 중에 자사주 매입이 가장 많은 기업을 100개를 순위를 매겨서 만든 지수거든요. 그 지수가 먼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번 장은 개인과 기업들이 스스로를 구한 그런 대표적인 그런 반등작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러한 반등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상승의 반등 총매제가 됐던 게 사실 PPI였지 않습니까? 물가가 뭐 예상보다 좀 낮게 나오고, 또 낮게 나온 게 너무 또 낮게 나왔으면 침체다 그랬을 텐데 적당히 잘 나왔는데, 근데 좀 자세히 뜯어보면 이렇게까지 좋게 봐야 될 것이냐라는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돼요?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지난 한 주간 우리가 경제 지표를 확실히 지금 한 달간, 또 정확히는 7월부터 8월 지금 한 20일이니까 한 50일간 크게 그렇죠. 바뀐 게, 이전에는 경제의 나쁜 뉴스가 증시의 좋은 뉴스였는데 이제는 경제의 나쁜 뉴스는 나쁜 뉴스, 좋은 뉴스는 좋은 뉴스, 이렇게 확실하게 그런 위험 선호가 일정 부분 중립화됐다고 볼 수 있는데, PPI도 냉정히 들어보면은 우리가 무조건 좋게만 볼 수 없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확실히 지난주 화요일 미국의 그 생산자 물가가 7월 예상보다는 낮은 상승, 원래는 0.2 전월비 했는데 0.1 나왔고, 6월달 0.2보다 낮아지면서 상당히 그때 공격적으로 시장이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세상에는 항상 마냥 좋은 것만 있지 않고 명과 암이 존재한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단기적인 긍정적인 거는 소비자 물가가 상승을 억제하는 거. 왜냐하면 생산자 물가 올라가고 나면 소비자 물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러한 그 연결고리에서 생산자 물가가 연초 이후에 상승만 하다가 처음으로 좀 둔화됐다는 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이것이 연준의 금리 인하 여력을 늘려준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 안에서 보면
PPI 그 최종 수요에 대한 무역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트레이딩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전월 동월비 비해서 0.7% 하락, 전년 비해서는 1.5% 하락하면서 제일 많이 떨어졌다는데 이게 보통 뭐의 기본적인 벤치마크가 되냐면 미국의 도소매 마진을 나타내 주는 거다. 결론적으로는 저것이 하락한다. 특히 전월비 대비로는 2015년 이후에 가장 많이 하락했던 측면에서는 물가가 잡힌 건 긍정적이지만 이제는 기업들이 소위 소비자에게 가격을 원가 올라간 걸 전가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를 반증해주고 있다. 그래서 일부 사실은 지난주에 월마트 실적 나오면서 시장이 한번 환호했잖아요. 맞아요. 소매 가격 나오고. 네. 하지만 이건 자체로 자칫 보면 월마트 혼자만의 일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마트가 최근 들어서 MS가 계속 늘고 있거든요. 할인 행사도 좀 했고.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새롭게 이제 나올 뭐 타겟이니 메이시니 이런 주요 또 다른 소매 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수요일 날 밤에 발표됩니다. 그래서 꼭 좀 한번 챙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것이 세상에 물가가 낮아지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이것은 따로 말하면 기업들의 마진이 떨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향후 이익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도 같이 주는 그런 데이터였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월마트뿐만 아니라 또 다른 타겟 그리고 메이시스 등의 실적도 끝까지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소형주들의 실적이 더 나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은 어려워 보이는데요, 대표님? 맞습니다. 이게 원래 그러니까 월마트 보고 미국의 소비 단단해 네. 뭐 이렇게 봤는데 만에 하나 저 PPI가 의미하는 대로 간다면 소형주가 저기에 다 속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안에 있어 보면 소형주의 마진이 생각보다 안 좋을 수 있다 볼 수 있고 결국은 기업 이익 개선이 쉽지 않을 거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최근 들어서 소형주에 대한 그러니까 바텀업이라고 그러죠. 상향식 실적 예상치가 계속 뒤로 개선이 밀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그 색깔별로 가장 왼쪽이 연초에 기대했던 분기별 이익 증가율이었고요. 네. 중간이 1, 4분기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노란색이 가장 최근 현재 이익 기대인데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다 분기별로 계속 다 떨어지고 있어서 3분기까지도 이제는 이익 개선이 없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아까 봤던 PPI가 떨어지는 것들이 소형주에 대한 이익 개선 기대감을 떨구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4분기에 저렇게 올라가 있지만 여전히 17% 성장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솔직히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는 의미겠죠. 이 두 분기 후를 솔직히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결과론적으로는 아까 우리가 PPI가 줬던 명과 암에서 암이 저 실적 예상치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실적이 잘 나와줘야 전체적인 업종으로 확산이 될 텐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투자자들 결국 그럼 또 빅테크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빅테크밖에 없다 이런 분위기일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차트 이따가 데이터를 보시면 알겠지만 엔비디아밖에 없습니다. 엔비디아밖에 없다. 네, 이게 뭐냐면 빅테크들도 적어도 이제 아까 봤던 그러니까 소형주 뭐 PPI 봤듯이 빅테크의 마진도 이제 정점을 찍은 거 아닌가? 라는 걱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이게 빅테크 안에도 보면은 이제 좀 그 테슬라 이런 종목들 빼고 평균적으로 대형 기술주 하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엔비디아 요 이제 5종목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 엔비디아를 제외한 것이 하늘색 선입니다. 이것이 연초 이후로 보시면은 지금 마진, 프로핏 마진 자체가 우측으로 횡보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2분기 실적이 다 나왔잖아요. 안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건 엔비디아를 합쳤을 때만 올라가고 있는데 이번에 엔비디아가 향후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는 이제는 아래로 뚫고 내려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적어도 이제는 확실히 미국의 경기가 정점을 지나서 확실히 후기 사이클로 들어가는 것이 지금 대형 기술주들 우리가 믿고 있는 대형 기술주의 마진 흐름에서도 나타난다는 측면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마냥 지금 V자 반등에 열광했다가 뒤통수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실적 시즌에 대해서 또는 9월달 이후의 흐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28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또한 기다리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디벤전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